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농업인들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팜파티입니다. 오늘은 벌써 팜파티 2화인데요. 오늘 저는 팜파티 2화에 함께하게 된 화훼농장 운영한 지 3년차 된 시골지입니다. 저는 단감농장 3년차 된 안진엽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뛰어든 유기농 농사라 벼랑 밀 재배하고 있는 오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창농, 줄여서 청창농이라 하죠. 그렇죠. 이 청창농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예비 귀농인들, 청년 귀농인들한테는 청창농 진짜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청창농으로 이제 시골 청창농을 알고 온 건 아니었지만 시골에 와서 보니까 청창농이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사실 농업을 시작한 지 1년 뒤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청창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원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한번 청창농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창농이 뭐냐면 청년 농업인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크게 지원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영농 정착 지원금 달마다 1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총 3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처음 농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생활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착할 때 너네가 편하게 농업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첫 1년차 때는 110만 원, 2년차 때는 100만 원, 3년차 때는 9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 혜택이 있다면 영농 창업 자금 최대 5억까지 그렇죠. 지원을 해줍니다.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청창농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 근데 이제 이거는 청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이 제한이 있어요. 18세부터 40세, 만 40세 미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 청창농 3년 차고요. 3년 차 맞나요? 아니죠. 2년 차죠. 2년 차죠. 그렇죠. 2년 차인데 2년 차인데? 3년 차 지원금을 받는 그렇죠. 거죠. 독립병영 3년 차니까 그쵸? 지원금을 그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 안지엽 씨는 저는 올해 청창농 3년 차고 저는 청창농을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선발이 됐던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김은채 씨하고는 다르게 네네. 3년 내내 지원금을 받은 케이스예요. 좋네요. 좋죠. 그렇게 달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저도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제.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는 내년 4월에 끝난다. 그렇죠. 내년 4월에 경영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끝으로 이제 바우처는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제 우리 같이 해주신 그 경진님 계신데 경진님은 올해 되셨어요. 그죠? 선정이 되셨어요? 올해 되었죠. 근데 저도 이제 올해 되었지만 독립경영은 2년 차부터. 동기원님 챕터. 아쉽네요. 그 전부터 이제 저 사실 처음에 독립교육 2년 차부터 받는다 해가지고 엄청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제한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을 받는 연도 곱하기 2년씩 해가지고 필수로 의무 농업을 영농 기간. 의무로 그렇죠. 영농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은채 씨하고 경진 씨는 4년을 농사를 하면 되지만 저는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총 6년을 농사를 지어야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여기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할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 정부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냥 무조건 달달이 110만 원 3년 준다라고만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독립병역 몇 년차 때 얼마를 준다라고 홍보를 안 하니까 그냥 주변에서도 청창농 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110만 원이 안 나오고 100만 원이 나오고 90만 원이 나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농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농업만 해가지고는 이게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 영농 기간이라는 건 다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긴 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좀 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단점 장단점 너무 극명하죠. 극명한가요? 3년차 돼 보니까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청년농업인을 하기 위해서 다들 귀농 준비를 하실 텐데, 귀농하기 전에는 내 지갑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어깨가 위축이 되어 있어. 청창농이 되면 5억을 해준대. 해준대가 아니야. 5억 대출을 하게끔 해준대. 그때부터 층에 뭔가 갑자기 어깨에 뽕을 넣은 것처럼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어딜 가든 나는 5억 대출 가능한 사람이야. 나는 뭔 이상한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까진 좋아.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네. 내가 과연 농사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걱정이 한편으로는 들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이게 뭐 땅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확장성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아무 땅이나 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그런 거죠. 원진 씨는 대출이 없으신데, 그럼 경진님은 청창농 되시고 대출 받으셨어요? 저도 아직 이제 오늘부터 그 지원금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건데 대출은 내년에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셋 중에 유일하게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저인데, 지금 청창농 대출로 얼마를 받았냐? 네. 2억 5천 정도 받았어요. 2억 5천. 그렇죠. 땅 사는데 9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를 짓는데 하우스에 1억을 또 받았고, 그다음 이거를 제외를 하고 과수원에 농기계를 산다고 1,000만 원. 그다음 하우스 부지를 손토하기 위해서 이제 복도 비용으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억 5천을 썼죠. 와, 진짜 돈 쓰기 쉽네요. 정말 쉽죠. 근데 정말 사실 정말 내가 이제 뚜렷하게 이거를 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금리가 이게 1에서 1.5%예요. 그렇죠. 이런데 어디서 해주겠어요? 보통 그냥 조건이 사업하려 해도. 너무 좋아. 근데 네. 두 분은 이제 제 2호에 선발되신 분들이라 네네네. 제 선발했던 그 해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가 선발됐던 해는 변동금리가 0.6에서 0.7%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기수에서는 대다수가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금리가 막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변동금리 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금리가 3%에서 4%, 지금은 5%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변동금리가 혹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은행에서 대출해주시는 담당 네네네네. 선생님께서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네네네. 좀 주식이랑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오, 그랬구나. 코로나가 끝나면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고정금리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은인이다. 갔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했지.
그때 선택하기 잘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요? 추천 받았을 때가 농기계 샀던 그 대출인데 그 네네네. 1,000만 원 대출이야. 그게 첫 대출이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저는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출 받고 3개월 지나니까 5년 거치 20년 20년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농축산부에서는 5년 거치 7년 상환, 아니 10년 상환으로 받으셨던 모든 그 청창농한테 20년으로 바꿔주라라고 공문이 하달이 됐는데 네. 우리 담당자는 그걸 또 몰라. 그래서 하달이 됐대요.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안 바꿔요? 저는 모르는 말이에요. 못 바꿔요. 그러시더라고. 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대출은 5년 같이 10년 상환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완전 뭐 어렵네요. 해결되지 않군요. 그렇죠. 완전. 이게 정책은 농축산부에서 짰는데 시행하고 위탁하는 건 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밀어 던졌어요. 아, 근데 또 대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야. 농협가야.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을 주는 거라 뭐 오 마이 갓. 정부에서 또 뭐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 그러네요.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구나. 아, 그래서 대출 받는 것도 힘들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이게 참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큰데 오히려 저는 이제 3년차가 돼서 느낀 거는 네.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크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요? 뭔가 모르겠는데 네. 청창농이 귀농할 때 당시에는 되게 도움이 많은 그런 약간 부적 같은 개념의 사업인데 네네네. 3년차가 막상 돼보니까 네. 이게 내 발에 족쇄를 달고 다니는 거야. 뭘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긴 하죠. 내가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 응. 일을 하러 가야 돼. 응. 사대보험 떼면 안 돼. 그죠. 맞아요. 돈 얼마 넘어가면 안 돼. 네, 맞아요. 한 달에 근로시간 넘어가면 안 돼. 맞아요, 클로시가. 그게 좀 풀렸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런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같은 지역이니까 이제 다 아실 건데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본 것도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근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쪽 담당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럼 군수님 승인이 필요한데 군수님 승인 받아오세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일개 청년 농업인이 군수를 독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군수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겠어요. 아. 그래서 좀 그렇구나. 어렵지 않나.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렇죠. 담당 팀에서 이렇게 군수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요.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진짜. 근데 막상 여기저기 다른 지역 청창농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보니까 네. 청창농 지자체에 있는 청창농 담당자분들이 네. 다 신규야 신규.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뭐 말을 할 수가 몰라요. 없어. 뭐, 어떻게 잘 몰라. 그분들도 어떻게 군수님을 뵐 수가 있겠어요? 잘 몰라 그분들도. 그러네요. 아, 참. 저도 이제 청창농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아직 뭐랄까, 돈이 안 끊겨봐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저희 동아리 내에서도 있잖아요. 끊기신 분들이. 그쵸. 근데 상당히 이게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더 늘려주면 어떨까. 정말 이 농업 인구를 좀 젊은 청년 인구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노령화됐기 때문에 그걸 정말 나라에서 생각이 있다 싶으면 이게 3년 아니라 자 5년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너무 그렇게 퍼주면 아 너무 펴주면 안 돼요? 너무 퍼주면 안 돼. 아 너무 그러니까 펴주면 안 돼? 5년 주는 것도 좋은데 네. 그거를 받기 위해선 그러면 조건을 다시 맞춰야 돼. 아 조건 다시 맞춰야 돼. 왜냐면 저는 약간 이 생각이에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농업인 청창농을 할 때 약간 지원 조건이 너무 낮기는 낮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22년도에는 저희 부모님 소득까지 봤었어요. 아 맞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부모님 소득이 소득을 안 사라지고 봤어. 맞아. 오로지 자기 소득만 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제 때까지만 해도 좀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 그쵸. 작년도부터는 난이도가 팍 줄어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청착농을 받고 나서,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그냥 나가버려. 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인원을 채웠는데 그냥 그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착농을 선정하기에 앞서 선정하기 위해 조건을 좀 맞추자고 하면 네. 좀 공혁신밸리나 응. 그다음 뭐 지자체에 있는 귀농귀촌 학교에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를 교육 시간을 채운 다음에 아, 그 조건을 갖고 청착농을 지원을 하자. 대신에 그 8개월 동안은 지자체에서 딱 숨만 쉴 수 있게끔 50에서 6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을 해주자. 그리고 그럼 5년으로 늘리자. 그리고 5년으로 그러니까 조금 진입장벽을 높이자. 그렇죠. 왜냐면 귀농귀촌학교나 혁신밸리 같은 데에서 뭔가 본인이 농사를 직접 한번 해보고 그다음 나랑 적성에 맞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도농가 가면은 경영한 그런 부분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혁신밸리나 그런 데에서는 경영하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농사를 지을 건지 경영 설계도 해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비전이 들었을 때 청착농을 신청할 수 있게끔 확신이 들게끔 해야만 청착농도 완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청착농은 사실 지원을 하려면은 교육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이게 필수는 또 아니야. 아, 그게 또 필수는 아니군요. 가산점 조건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예 그냥 모두가 정말 농업을 할 사람만 와라. 그치. 완전 그런- 강제를 하는 거지, 시간을.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인터넷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100시간 채우기가 사실 막 인터넷으로 채우면은 또 쉴 새 없이 교육 시간만 채울 수 그렇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실상은 잘 모르고 뛰어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먼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정말 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렇죠. 장단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 결국에는 대출이 문제입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줘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를 듣고 있냐면 경제학 관련된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왜 농업하면은 그냥 단순 노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경제학 듣는데 거기서 이제 회계적으로 그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들 사업하는데 빚이 많아. 맞아. 없을 빚이 수가 없어. 없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 심지어 대기업도 뭐 몇백억 벌어도 영업이익률은 뭐 10% 맞아요. 내외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그냥 빚으로 안고 가고 그거를 이제 그냥 어떻게 자금을 잘 융통성 있게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처음에 되게 대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출 없이 어떻게 사업을 키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출에 대해서 물론 갚긴 갚아야 되지만 안 갚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 있어야 사업도 커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대출도 결국에는 자산이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이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에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왜 이렇게 무작정 대출 주는 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가. 그런 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대출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경진님은 이번에 딱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요번에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농농조착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달달해요. 네, 굉장히 달달하고 또 이제 대출 이제 종착금도 이제 5년 거치 20년 상환. 저는 이제
거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정착지원금도 이제 잘 받으면서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천천히 그냥 이제 20년 동안 자기 이제 대출한 거를 갚아나가면 뭐든 해든 무슨 농업을 해든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적이십니다. 역시. 그래도 이주의 셋 중에 유일하게 대출을 받은 건 저잖아요. 그렇죠. 이 대출이 약간 네. 함정이 하나 있어. 왜요? 봐봐. 우리가 5억 대출을 받았어. 네네네. 이자가 1.5%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5년 거치 20년 상환이야. 네. 5년 거치 기간 끝났어. 그럼 첫 원금 상환이 얼마가 나올까요? 원금만. 5억이니까. 사실 전 숫자 약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쵸. 2,500이 나와요. 원금만. 6년 차 때 갚아야 될 원금만 2,500만 원이야. 네네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이자 1.5%는 얼마일까요? 5억의 1.5%예요. 5억에 1.5%. 그렇죠. 이자가 750만 원이에요. 내가 이렇게만 갚으면은 소원이 없겠어. 여기 하나 더 있다? 뭘까? 농심보 보증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요? 농심보 보증 비용이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거예요. 근데 보통 0.6에서 0.7%를 받는데 이게 아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1%까지 받아요. 널널하게 1%라고 가정을 하면 네. 벌써 500이에요. 그러면 이 다 하면 6년 차 때 갚아야 될 돈이 얼마? 3천이 아니야. 오버돼. 4천이야. 이게 농심보 보증 비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함정에 빠져요. 그거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부에서도 설명을 안 해주고 농협에서도 설명을 안 해줘요. 언제 설명을 해주느냐? 네네네. 대출 승인이 나고 네. 통장에 돈이 들어갈 거니까 네. 농심보 보증 비용을 얼마 넣어두세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때 한 번만 나가냐? 그것도 아니야. 매년 나가. 갚을 때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오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1.5가 아니라 네. 2.5%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군요. 눈만 감았다 뜨면은 그냥 돈이 술술 사라지는데요. 그러면은 금리가 정해지는 게 1에서 1.5%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아니죠. 1에서 1.5는 고정금리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이자 보존을 해주니까 농협에서 고정금리로 해주는데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한 번씩 금리를 계속 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금리 변동이 일어나면 이제 같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지금 청창농이 선발이 되면은 다들 청창농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네네, 맞아요. 청창농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한 번씩 글을 보면은 이게 뜨거운 감정인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원래 변동금리가 1.5가 아니었어. 2%였어.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농사가 다들 안 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금리를 0.5%를 한 번 인하를 해줬어요. 고정금리를. 근데 변동금리였던 분들은 0.7%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3%, 4%, 5% 갔는데 그 시기에 변동금리 0.5%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변동금리도 그만큼 좀 떨어뜨려 줘라 라는 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인데 고정금리를 하셨던 분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가 2% 내는 동안에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0.7% 이득을 봤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만큼 이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고정금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2배 정도, 3배 정도 쌌으니까 그때 했지, 만약에 변동금리가 0.5% 인하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고정금리를 갔을 거다. 그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갈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동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서로 동료인데. 그러게요. 그러네요. 되게. 근데 이게 청창농도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청창농이 선발이 되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힘든 거 말하면서 안타깝다, 공감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청창동 카페를 들어가면 진짜 무슨 일이 있냐면, 네. 글을 올리면 다들 사회성이 부족해. 공감을 못해. 왜냐고? 이미 나는 지금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카페에 가면 거기에 대한 하소연이 많아. 근데 나는 받았어. 나는 그 글을 보고 뭔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그분들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주고 싶지. 근데 나도 나 살기 바빠. 맞아요. 그래서 공감해줄 여유가 없어, 지금.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청창동의 문제가 또 이게 문제인 거야. 방금 말했던 게. 이게 같은 청창동이면 같은 문제점을 한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데 이게 다 자영업 파트니까 맞아요. 각자 도생하기 바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목소리가 안 나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음. 진짜. 조금, 맞아. 저도 되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리고 청창동도 되고 나면 네. 지역에 정착하잖아요. 네. 주눅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 왜요? 청창동이랑 이제 인맥을 뜨면 부모님 기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탄탄대로야. 맞아요. 나는 기반 없이 정착을 했어. 나는 앞날이 캄캄해. 맞아요. 물론 이제 기반이 이씨 오신 분들도 사실 여러모로 힘든 점들이 힘들죠.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반 없이 오신 분들이 정말 살아남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착을 할 때게 주변 어르신들이 네, 젊으니까, 어리니까, 맞아요. 한번 방해봐도 괜찮다. 나는 말래. 한번 그래. 망해봐도 망할 수 있어. 그래. 남일이라고 너무. 아니야. 그래도 망해도 젊었을 때 망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회생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지. 뒤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내가 한번 실수해서 미끄러져도 부모님이 그거를 메꿔줄 여유가 있어. 그리고 같이 치고 나갈 수 있어. 근데 기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한번 미끄러지면 방황을 하게 돼. 대체 어디서부터 뭐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망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난파선에서 대체 어떻게 돛대를 잡아야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기댈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방금도 말했잖아요. 청창로들끼리 죽어도 공감 안 된다고. 청상놈들끼리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으쌰으쌰가 안 돼. 이미 내 농장은 난파선이 돼갖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어. 각자가 너무 힘들거든. 침몰 단계에 와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냥 가. 아무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 없어. 이거 너무 빽빽하니? 빡빡하다기보다는 각박해져 버렸죠. 왜냐, 그 마음의 여유는 통장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들 주변에서 다들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서 5년만 하면은 팔 잡힌다 하는데 5년 하면은 원금 쓰는 기간이 팔자 못 펴. 8.5표? 심리 탁탁 맞게 지금. 원금 상한이 다가오면은 그런다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쯤 돼서 내가 만약에 몇 년 뒤로 돌아간다. 청창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채 씨 먼저 해봐요. 저요? 저는 해야죠. 청창농 진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농업이라는 게 되게 메리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농업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왜 사업을 할 때 보통은 유통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내 상품이 있어야 된다. 내 상품이 있어야 이것이 그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참 그거를 잘 뭐랄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농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다. 뭔가 그 감성적인 것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T지만 되게
가끔씩 F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뭔가 두 개 다 가지고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농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지원해주고 돈도 빌려준다면 사실 이건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한다. 경진 씨는요? 저는 이제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죠. 더 빨리. 더 젊었을 네, 때. 그렇죠.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공성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좀 더 이제 선구자 느낌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치고 나갔으면 좀 더 많이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더 많이 이제 소득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할래. 그럼 뭐 하시게요? 아니, 농사는 지을 건데, 네. 청착농은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청착농이, 투잡으로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냥. 그치. 사이드로? 아무래도, 사이드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고. 사실 농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농사를 사이드로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냐면, 청착농 하기 이전에는, 겸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두 분이랑 다르게 1년에 수입이 딱 한 번 나오는 과수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수가 열매가 5월에 달려요. 네네네. 그때 돈으로 안 보여. 6월에도 돈으로 안 보여. 7월? 안 보여. 언제 보이는지 알아? 8월 말부터 보여, 돈으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7년째 8년째 놀아. 돈으로 안 보일 때는 대충 묵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맞아 수학할 때 그치. 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수학할 때 보면 내가 그때 필요 한 번만 더 줄 걸. 그때 농약 한 번만 더 줄 걸. 진짜 그 생각이 들어. 무슨 근데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근데 막상 바우처 받을 때는 이렇게 생활할 때 바우처 받을 때는 돈이 급하니까 필요해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막상 그 작기 중에 네. 큰 돈이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바우처가 현찰로 사용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또 사람이 현찰이 꼭 들어가더라. 맞아요. 현찰이 필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해. 청착농? 아마 대출 때문에는 청착농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농업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네네네. 피농창업 대출하고 청착농 대출하고 후계농 대출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학사농 대출도 있어. 대출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그렇죠. 충창농 외에도. 근데 이제 금액도 다르고 상환 기간도 달라. 그렇군요. 이제 청착농이랑 후계농은 5년같이 20년 상환이에요. 그리고 최대 금액도 5억이야. 근데 학사농은 전제가 대학교 2년인가 4년제를 나와야 돼. 그리고 2억밖에 안 해줘. 그렇구나. 얘는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을 때가 3년같이 7년 상환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창업 자금은 3억이야. 얘는 5년같이 10년 상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하우스까지 올리는데 네. 다 대출이 2억 5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차라리 그냥 창업 자금으로 3억 받고 겸업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바우처를 안 받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5억 다 안 쓸 거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착농이 돼가지고 그래도 2억 5천이라는 잔여 한도가 남아있잖아요. 네네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 마음이긴 해요. 아마 대다수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처리로 나온 대출도 없고, 그쵸. 이런 사업도 없고, 이렇게 돈을 막 주는 사업도 없어. 얘 막 주는 거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막 주는 막 거긴 주는 하지. 거죠. 대신에 농사 짓는 용도로 하면 한해서. 그쵸. 맞아요. 근데 본인이 아마 기반을 어느 정도 그 대출로 잡고 나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남은 한도를 부동산 갭투자로 바꿀 거예요. 농지로. 농지로.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해.
나도 지금 나주 혁신도시 옆에다 땅 살라고 작업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청창농 지원 사업이 대출을 해주면서 또 이 농지의 가격을 많이 높여놨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은퇴 아무래도 씨가 많이 말하는 하는 대로 어르신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네네네.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응. 농지 들어오면은 농사 지을 사람은 없어, 그 지역에. 근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땅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안 떨어진대. 맞아요. 왜? 청창농에 와갖고 찔러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 그니까요. 이게 농지라는 게 나중에 변경도 안 되잖아요. 그죠. 농지 변경이 안 되잖아요. 변경은 가능한데 조건부지. 너무 어렵지, 변경. 그러니까 변경하기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결국엔 농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렇죠. 농지 값이 너무 비싸 버리니까 사실 농업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 농지도 네네네. 규제를 때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상한선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주변 어르신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네. 부동산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 근데 작년에 부동산이 거짓말 하더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 아 그랬어요? 무슨 일이었을까? 그래서 이 부동산도 이제 안전하진 않다. 갭 투자도 할 거면 그러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었을 테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부동산. 앞으로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 해봐도 재밌겠네요.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지. 이 5억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 5억, 20억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재밌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청창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병진님 먼저 하시겠어요? 청창농을 먼저 이제 시작하려면 이제 청년, 창후년 이거 이 사업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따라하니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뭐 이제 시설하우스도 있고, 뭐 이제 따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뭐 관정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많이 시골로 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나도 동감을 해. 많이 오세요. 청창농으로 많이 오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저는 본인 통장에 네네. 현찰 1억 5천 없으면 네네. 청창농 하지 말아라. 일단 내가 버틸 돈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바보쳐 갖고 버티는 생활이 거예요. 안 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진짜. 진짜 버틸 돈이 없으면은 청창농조차도 안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엄연히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청창농 하시는 분들이면 들어오자마자 네, 그냥 과감하게 트랙터 한 대 질러가지고 네. 트랙터로 기계농사 짓는 게 일단 예배 풀칠하는 방법이라. 입에 풀칠하는 방법. 일단- 꿀팁 나왔습니다. 꿀팁. 일단 나는 살아야지. 꿀팁 나왔습니다. 농지를 사는 것보다 트랙터에서. 최소한의 농지만 사고 트랙터 산 다음에 주변 동네 어르신들 기계농사 뛰어다니는 게 제일 속편해. 정말 현실적인 방안을 준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이 나도 나중에 대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창농 관련해서 각자가 3년차, 뭐 1년차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나눠봤고, 또 청창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다음 주제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심오하지 않아요? 네, 심하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가지 말고, 다들 도시에서 살다가 오셨잖아요. 좀 정착하는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해보고, 왜 이렇게 청년들이 지방에 없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보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답정너야. 답정너예요? 답정너야.
그러면은 다음 3화는 답정로로. 아무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